안녕하세요. 오늘은 570년 전 조선시대에서 벌어진 한 건의 미제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452년 5월 7일 조선왕조 제5대 임금 문종이 죽습니다. 나이는 39.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입니다. 공식 사인은 종기, 즉 악성 종양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사망 이틀 전까지 임금은 호전 중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종기 환자에게 절대 금기 음식을 올렸습니다.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외부 활동을 시켰습니다. 마치 임금을 죽이려는 듯한 행동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뒷이야기입니다. 2년 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왕이 된 후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임금을 죽게 만든 의사가 공신이 된 것입니다. 1452년 4월 문종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문종의 나이는 이미 38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의 기록에도 문종의 잦은 질병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으로서의 업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 문종의 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종기란 무엇일까요? 현대의학 용어로는 악성 종양, 즉 암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기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질병인데 600년 전 조선시대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문종의 주치의로는 2명의 의관이 배치됩니다. 한 명은 노이라 불린 경험 많은 의관이고 또 한 명은 비교적 젊은 의관이었습니다. 당시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4월 말경 임금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열이 높아지고 종기 부위가 골마가면서 고름이 흘렀습니다. 궁궐 내 분위기는 점차 침울해집니다. 신하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문종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문종의 상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심해지자 임금의 신하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걱정을 합니다. 왕비 현수광후는 밤을 지샜습니다. 12살 어린 왕세자 단종도 아버지의 병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의관의 치료 행위가 본격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문 금기 음식의 투여. 의관은 임금에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올립니다. 이것이 왜 이상할까요? 종기 환자, 특히 악성 종양 환자에게 기름진 고기는 절대 금기입니다. 당시 의학 이론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은 독을 증가시키고 열을 더 높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종기 환자에게 피해야 할 음식 목록에 기름진 고기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신하들이 이 결정에 반박합니다. 임금님, 종기 환자에게 기름진 것은 안 됩니다라고 간언합니다. 그런데도 의관은 고집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기를 보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직후 문종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두 번째 의문 부적절한 활동.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의관들은 임금에게 외부 활동을 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종기로 앓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고열이 있고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 안정입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이 환자를 외부 활동을 내보냅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흥분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신하들은 다시 반박합니다. 어이, 임금님은 매우 약해져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게 아니오. 그런데 주치의의 답변은 다시 한번 의외입니다. 기를 북돋우려면 정신을 맑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직후 문종의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세 번째 의문 이중적인 보고. 여기서 가장 수상한 부분입니다. 사망 이틀 전인 관계 관원들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는 임금이 호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록의 다른 기록을 보면 같은 시간에 임금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열은 높아지고 의식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왕조실록 자체의 기록입니다. 실록은 이 어휘를 대놓고 비판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의학의 이치를 모르고 그저 무능을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판단 오류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실록 편찬자들이 이 의사의 행위를 명백한 의료 오류, 더 나아가 의도된 오류로 본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순수한 의료 판단 오류라면 실록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은 무능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더욱 신랄한 비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실록이 후대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문종사 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수정합니다. 문종 관련 기록도 많이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이 비판도 원래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원본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의료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비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문종이 죽은 지 2년 뒤인 1454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어린 단종을 왕위에서 내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명의 신하들에게 공신호를 내립니다. 쿠데타에 협력한 신하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문종에 치료했던 어인은 이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종의 주치의가 공신이 된다는 것은 세조가 어이를 사주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세조가 이 의사에게 특별한 부채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임금을 죽게 만든 의사를 공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만약 문종의 죽음이 순수한 병사라면 어이의 치료로 오류를 범한 것은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실록에서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받기는커녕 공신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세조는 이 어이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쩌면 더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신으로 만들어 입을 막았을 가능성입니다. 공신이 되면 신분이 상승하고 모든 과거를 용서받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언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집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봅시다. 증거일 치료 기록의 모순. 사망 이틀 전까지 호전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동시에 실제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뜻입니다. 증거 2. 금기 음식의 투여. 종기 환자에게 금기 음식을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이는 치료 상식에 어긋나는 의도된 행위입니다. 증거 3. 부적절한 활동 강행.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외부 활동을 강행했습니다. 이 역시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한 의도된 행위입니다. 증거 4. 공신 책봉. 문종의 죽음 이후 이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이 의사를 보호하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증거 5. 수양대군의 이득. 문종이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양대군입니다. 문종이 오래 산다면 수양대군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종의 죽음으로 왕위 찬탈의 길이 열립니다. 증거 6. 단종에 대한 가혹함. 세조는 단종과 현수광후에게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쿠데타를 넘어 깊은 원한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문종의 죽음에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담겨 있었기에 그 죄책감 때문에 더욱 가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57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공식 기록상 문종은 종기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세세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것이 단순한 병사였는지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감춰진 살인 사건이었을까요? 어인은 금기 음식을 올렸고 외부 활동을 시켰습니다. 행동만 보면 의료 오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문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상받았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것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조선 역사를 크게 바꾼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어린 단종이 왕이 되었고 이는 수양대군의 쿠데타로 이어졌으며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의 시작점이 문종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600여 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은 영영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기록들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종의 죽음에 대한 추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